보람의 시험비행 반환점 돌다. 이 핵심 기술이면 동부가 최강 전투기다. KF-21 보람의 시험비행 1000소티 달성. 앞으로 전력화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1000번째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 방사청은 무사고 시험비행 1000회 달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오는 2026년까지 전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 2015년 체계 개발 시작 이후 2022년 7월시 제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최초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실시된 공대 공무장 분리와 기총발사 시험을 비롯해 고받음각과 공중급유, 공대 공무장 유도발사 등 시험 비행을 수행해왔습니다. 체계 개발 후 다양한 비행시험을 진행해온 KF-21이 지난 28일 1000번째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F-21시 제4호기가 28일 오후 남해 상공에서 1000소티 비행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1000소티 달성으로 KF-21은 계획된 체계 개발 시험 약 2000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방사청은 2026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와 전력화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코브라 대체스라즈 공격헬기 위력은 정찰자폭 무인기공 대지미사일, 천검 등 탑재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정찰자폭 무인기 사기까지 탑재하는 등 공격헬기 아파치 못지않은 무장 능력을 갖췄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2월 26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육군에게 인도한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 양산 1호기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국산 소형 무장헬기인 미르온 양산 1호기가 이날 육군에 첫 인도됐다. 2022년 체계 개발을 완료한 뒤 제작 및 조립 공정과 기능 점검, 수락 검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미르온이 일선 부대에 배치돼 전력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500MD와 코브라 -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소형 무장 헬기로 한국형 아파치라 불리기도 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 원을 투입해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앞으로 육군에서 170여 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운용하는 기동헬기 수리온 커즈-1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 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다.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개발한 H155 기종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H155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해당 기종을 단종시켜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이 기체를 기반으로 소형 무장 헬기 레지를 자체 개발한 것이다. 크기나 무게는 공격 헬기 코브라와 유사하다. 이는 H155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여유가 있게 만들어진 플랫폼이기에 가능했다. 이를 기반으로 동체 전방에 국산 3열 20mm 게틀링 기관포를 동체 중앙 좌우에 설치된 스터브윙에 70mm 무유도 로켓 한 발씩과 사거리 8km로 기존 대전차 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배 이상 증가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 2발, 작전에 따라 4발 가능을 단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다. 아파치에 탑재된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과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뛰어나고 사거리와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덕분에 대형 공격 핵인 미국의 아파치에 비해 규격은 작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라니는 정찰자폭 무인기 사기까지 탑재해 발사할 수 있다. 여기에 국산 공대지 미사일 장착 등 성능이 크게 보강됐고 명중률도 높아 아파치급 헬기 성능에 근접해 한국형 아파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목할 점은 정찰자폭 무인기 탑재다. 동체 좌우에서 각 2기 등 총 4기의 무인기를 발사하면 자동으로 날개가 펴져 비행한다. 이 가운데 1대는 목표물에 돌진해 자폭 형태로 공격할 수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주산산업 관계자는 세레아시는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만큼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항공전 자장비는 상당히 우수하다. 표적 탐지 및 전투 체계는 국내 독자 개발한 열상 장비 및 전투 제어 체계 등을 탑재해 주야간 및 원거리 교전 능력이 뛰어나다. 다만 탑재된 무장은 체급이 다소 작아 아파치와 비교하면 열세지만 독자적 임무 수행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표적 획득 지시 장비 장착에 따라 전방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게 가능하다. 미사일 경보 수신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 첨단 생존 장비도 갖췄다. MWR과 LWR은 동체 중간 좌우에, RWR은 전방 좌우에도 각각 부착했다. 동체 중간 좌우에 장착된 체프 플레어 발사기 내부에 각각 30발이 들어간다. 조종 편리성을 높여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전국 어디든 목표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지도 전자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무장 통합 장치,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 획득 지시기 등도 탑재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동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유사 공격헬기 중 레이즈가 유일하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는데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 길이 1.5m, 직경 150mm이며 1000mm 철판을 뚫을 수 있다. 엔진 2기를 탑재했고 한 번 이륙하면 2시간 20분을 작전할 수 있다. 주요 제원은 전장 14.3m, 전고 4.3m, 전폭 3.9m에 달한다. 최고 속도 242km/h, 최대 항속거리 905km, 최대 이륙 중량 4,920kg에 이른다. 육군은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물량을 육군항공학교에 배치해 조종사정비사 등 운용 요원 양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이후 양산 물량은 일선 항공대대에 순차적으로 작전 배치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미로우는 공중강습 부대 업무와 적 전차 경멸 등의 육군 항공작전의 핵심 임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3. 북러 관계 밀착 가속화 세에 추가 파병할 듯.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후 북러 관계가 갈수록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멀지 않은 시점에 북한군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긴밀한 양국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여름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질적 수준에 올랐다며 돈독해진 사이를 한껏 축혀 세운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고전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데 감사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특히
최근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나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파병뿐이 아니고 추가 무기 지원까지도 바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군의 추가 파병 움직임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추가 파병은 물론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조기 종전 의지가 강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출범 전에 화력을 더 쏟아부을 필요가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봐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새해 초에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